라면 회사가 밀가루를 구입해서 라면을 만들어 시장에 팔았죠. 그럼 라면이 최종재죠. 밀가루는 중간재죠. 근데 라면 가격 안에 이미 중간재인 밀가루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하면 중간재의 가치까지 포함하면 이중 계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시장 가치의 총합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또 뭐가 있죠? 시장 외 거래는 제외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 외 거래 제외하죠. 그럼 어떤 특징이 생깁니까? 그 나라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생산들이 있지만 그중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떤 지하 경제일 수도 있고요. 자원봉사일 수도 있고요. 가사노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나라에 이루어진 생산들보다 GDP로 집계된 금액은 항상 작을 수밖에 없더라. 거기까지도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한 것들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제외되는 거. 자, 그런데 예외적인 게 또 있습니다. 어떤 예외적인 거냐면 예외적으로 포함하는 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포함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농부의 자가 소비 농산물은 예외적으로 GDP에 포함해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께서요,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드시거나 베란다에 텃밭 만들거나 또는 땅을 사가지고 텃밭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냥 거기서 텃밭에서 농산물 재배해서 드시죠. 그럼 시장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 안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농부가 쌀을 100가마 생산해가지고 그중에 90가마는 시장에 판매하고요. 10가마는 자기가 먹었어요. 하지만 이 10가마는 자기가 먹었지만 자가소비 농산물이죠. 예외적으로 이것만은 포함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만? 농부만요. 알겠죠? 그냥 민간에서 가게가 텃밭 소비한 건요, 포함 안 돼요. 자기가 생산해도요. 농부만 자가소비 농산물이 예외적으로 포함하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소유 주택에 귀속 임대료. 자, 이것도 예외적으로 GDP 계산에 포함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죠. 그쵸? 자, 자기 소유 주택의 귀속 임대료는 이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오피스텔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을 누군가한테 빌려준 거죠. 부동산 시장 통해 가지고 뭐 월세 놓습니다 빌려줬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거기서 월세를 받죠. 그럼 이건 GDP에 포함돼요. 그쵸? 그런데요, 자기가 원래 자기 집에 살고 있는데도요, 만약에 그 집을 남한테 누군가에게 빌려줬다면 얼마를 받을까 하는 월세가 나오겠죠. 그런 걸 우리가 귀속 임대료라고 그래요. 실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받진 않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각자 부모님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자기 집이니까 월세 안 내죠. 하지만 남한테 빌려줬다면 얼마를 받을까의 월세를 추정해서 그 금액을요, GDP에 포함시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예외적으로 GDP에 포함하더라. 자, 포인트는 뭡니까? 돌아와 볼게요. 제외하는 항목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예외.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오히려 포함하는 항목들이 뭔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돌아가서요. 이번에 수능특강 교재에는 좀 아쉽게 좀 빠져 있어요. 좀 안타까운데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게 또 이겁니다. 어떤 걸 많이 물어보냐면 제가 지금 국내 총생산을 그로스 더메스틱 프로덕트에서 GDP라고 그랬고요. 국민 총생산은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에서 GNP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GDP고요. 이게 GNP면 우리가 지금부터 ABC라고 합니다. ABC라고 하면 이건 좀 여러분이 이제 그냥 바로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죠. A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GDP 중에서 공통점이 아닌 면적이죠. A가 의미하는 바는 외국인의 국내 생산이고요. B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자국민의 국내 생산. C가 의미하는 바는 자국민의 해외 생산 또는 외국 생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수치를 주고 많이 물어봐요. 수치를. 자, 그런데 이 A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외국인의 국내 생산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외 지급 요소 소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GNP 중에 C에 해당하는 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해외 수치 요소 소득이라고 그래요. 왜요? 자국민이 외국 가서 거래하고 또는 외국 가서 노동하고 받아들이는 요소 소득이잖아요. 요소 소득.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한번. GNP에서요. GDP를 빼줄게요. GNP에서 GDP를 빼주면 결국 이건 뭐가 되냐면 GNP는 B 플러스 C가 되죠. GDP는요.
A 플러스 B가 되죠. 그렇죠? 뭐 도출 과정도 알아두시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공통적으로 빠지는 게 B 빼기 B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거는 C 빼기 A가 돼요. C 빼기 A. 자, 여러분, 그럼 만약에요. 이 값이 0이란 얘기는 뭘까요? 이 값이 0이란 얘기는요. 결국 A와 C가 같은 거죠. 그렇죠? A와 C가 같으니까 C 빼기 A잖아요. 그러니까 A와 C가 같으니까 0 나왔죠. 그러면 결국 GDP와 GMP가 같은 거죠. 만약에요. C 빼기 A의 값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C가 더 큰 거죠. GMP가 GDP보다 큰 거죠. 왜냐면 B는 공통이니까요. 반대로요. 이게 0보다 작으면요. 오히려 GDP가 더 큰 거죠. A의 면적이 C의 면적보다 크니까. 그냥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결국 GMP 빼기 GDP인데 우리가 이 C 빼기 A라는 걸 다른 말로 바꿉니다. 다른 말로요. 어떻게 바꾸냐면 C가 뭐였어요? 해외 수치 요소소득. 그쵸? 그 다음에 A가 뭐였나요? A가 해외 지급 요소소득. 그쵸? 그래서 이걸 이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서 순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해외 순수치 요소소득 이런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C 빼기 A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 이거예요. 해외 순수치 요소소득이 0의 값이 나오면 GMP와 GDP가 같고요. 해외 순수치 요소소득이 양의 값이 나오면 플러스 값이 나오면 누가 더 큰 겁니까? 해외 수치 요소니까 GMP가 더 큰 거고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GDP가 더 크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